자, 이번에는 이제 전공 비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번 관련된 내용은 여기 위트레이트 조약이죠. 위트레이트 조약. 자, 위트레이트 조약은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결과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관련된 위트레이트 조약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죠. 자, 그때 이제 프로이센도 참여했는데 이때 프로이센은 정확하게 이제 하인델베르크라고 이제 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참여해서 나온 대로 이제 승리함으로써 프로이센 국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프로이센. 음.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은 원래는 오늘날 폴란드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인데 독일 기사단이 이제 개척한 지역이에요. 이걸 나중에 이제 혼테크를 통해서 그 당시 프로이센이 이제 하인델베르크죠. 그 당시 하인델베르크가 이제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하인델베르크 프로이센 선제로라는 칭호가 주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위트레트 조약 이후에는 그 당시 프로이센이라는 왕의 칭호가 주죠. 그러면 종전에 하인덴베르크가 본진인데 이 하인덴베르크 왕을 칭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하인덴베르크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가 통치했던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칭호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 밖에 있던 영토인 포이센 지역의 왕을 칭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밑줄치 국가들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이 전쟁에 왜 참여했는가? 공통된 배경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왕조 전쟁의 특징이 뭐예요? 세력 분열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력 분열의 원칙에 따라서 프랑스가 유럽에서 제일 이제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걸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프랑스가 스페인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부르보 왕조에서 통합된 걸 막기 위해서 했고요. 위트레트 조약 결과 스페인이 프랑스 부르보 왕조의 계통의 왕이 됐긴 했지만 이게 왕실이 이제 뭐냐면 분리됐고 국가가 분리됐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 없었죠. 자, 그래서 이제 위트레트 조약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고대 국가의 건국 신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요 가와 관련된 신화는 여러분들이 친숙한 금강가야 그거죠.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가락국기라는 그 책을 뭐냐면 인용해서 금강가에 이제 뭐냐면 여기 서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신직 동국 여리슬람에 이제 적혀 있는 좀 생소하지만 금강가야가 아니라 대가야죠. 대가야. 대가야 건국설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초창기 때는 이 금강가야가 이제 패권을 잡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부각됐겠죠. 여기. 근데 이제 5세기 때 여기에서 요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넘어갈 수 했던 정책 배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이제 400년, 10여 년이죠. 10여 년에 신라를 지원했던 고구려가 어디까지 공격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금강가야까지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강가야 타격을 받게 되고 5세기 말에 가면 그 고령 지역에 대가야가 이게 이제 뭐냐면 부각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국설화가 이제 부각이 됐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진 와신왕이 이제 시조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쭉 도솔지까지 있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야산 신이었던 정경모주가 이비가지하고 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합을 했다. 그러니까 성관계하는 좋은데 하여튼 관계를 맺고 나서 첫째 아들은 내재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내일청인데 이게 아래로 태어났거든요. 이제 얘 아직 깨끗하고 좀 어, 보기에 좋으니까 얘만 키우고 그 당시 이제 그 정경모주가 그 당시 이제 금강국 왕은 이제 갖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국은 이제 갖다 버리는 자식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그 선화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5세기 후반이라 보시면 돼요. 원래 있는 선화에다가 여기 그 금강국의 그 내지청이가 버려진 내용이 플러스된 거야. 그래서 대가야가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시기가 5세기 후반이라는 걸 요 뭐냐면 선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신화를 통해서. 자, 하여튼 그 당시 대가야는 섬진과 하류까지 진출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백제가 고구려에게 한성을 함락당한 상이기 때문에
백제가 선진강 유역을 통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틈을 노려가지고 선진강을 진출했고, 그리고 이 남원 하동지역을 통해서 중국의 남조 국가와 이제 또 교류를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있고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12번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가야는 철강 개발과 농업 발전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특히 따비, 호미, 낫 등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 밭농사를 크게 발전시켰고 경제 성장을 기반 삼아 475년에 백제가 고구려에게 한성을 함락당하는 악한 해상에서 소백산 명을 넘어 호남 동부 지역과 선진과 하류의 남해안 지역까지 진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볼게요. 3번은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이제 좀 보면, 요거 이제 이것도 추론형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문제 풀면서 볼게요. 자, 기획의 내용 조직에 이용할 경우에 유용한 점 쓰시오. 요건데, 동아시아 문화권, 그러니까 문화권 내용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화권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는 한번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을 거시적, 체계적,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 내용을 고려해서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안내 내용을 말해볼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학생 활동 내용 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뭐냐면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자 앞으로 진행된 학생 활동을 소개한다. 그래서 니은은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써야 되는데 요거는 제 밑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정치적 경제 변화 이해 그다음에 현실 문제 해결할 정치 사상의 등장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죠. 물론 요거 외에도 뭐 다양한 답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일단 요거와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디귿에 해당하는 체교사의 적절한 발문 내용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디귿은 아래 활동 자료와 관련된 여러 발문을 통해서 있죠. 이것도 A와 B와 C를 이제 바탕으로 발문 내용을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 시족지사의 붕괴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또 발문을 만들 수 있고, 철제 농기구 사용 등이 가져온 농민들의 삶이 어떤 건가? 뭐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갖고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좀 발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활동자료 A와 가내용을 고려해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할까 이렇게 있는데 요게 단선하죠. 니엇을 서술할 때는 개별적인 제재백과사항들의 주장 내용이 아니라 모든 제재백과사항들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쓸 것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활동 내용 A는 요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내용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죠. 학생들 제재백과사상가의 주장을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니은의 내용을 이렇게 할 거.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들어갈 주장 내용을 쓰는 건데 당연히 여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춘추 전국시대 제국의 대립이 치열되면서 각국이 부국강명에 유독하기 위한 노력하고 개인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제재백과의 주장이 제후대에 효과적으로 등용될 수 있는 주장을 정리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와 요게 플러스돼서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론형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추론형 문제를 제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거는 뭐 동호 방법이니 뭐 이런 내용의 논리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교수님들이 이걸 문제 낼 때는 자료를 보고 이렇게 추론을 해갖고 쓰는 걸 원하기 때문에 뭐냐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자료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만 약간 바꿔가지고 쓰는 게 동호 방법의 논리에 걸리지 않냐?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 논리학 시간에서 따지시고 역사학에서는 이 임용시험에 특히 임용시험은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창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걸 다 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제,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소 통하지 아니할세.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예, 이게 훈민정음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지도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훈민정음 회대와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 다음에 이 훈민정음 활용 사례들 나오죠. 용비어천가.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냐면 세종이 친히 만들었어요. 이 세종이. 예. 그래서 이제 뭐, 한통에서는 세종이 아니라 뭐냐면 그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세종이 직접 만들었고 집현전 학자가 이제 관여된 것은 훈민정음 해대본이야. 훈민정음의 사용 설명서를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기획의 제작 주체는 세종. 여기 니은 훈민정음 디귿과 이제 제작 주체는 집현전 학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획과 디귿의 제작 주체를 각각 써볼 거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좀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시민한국사였어요. 이 한국사 통로는 좀 내용이 잘못됐거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장그는 1443년에 반포됐으며 3년 후인 1446년에 훈민정음 해대를 이제 작성했다. 이에 따라 훈민정음은 세종이 주도해 창작했으며 해대는 정인지, 신숙주 같은 집현전 학자들이 작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내용을 고려해서 기획의 창제 배경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 소 아니메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있잖아요. 자, 세종실록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은 해대문에도 있는 내용이죠. 자, 하여튼, 요게 이제 니은에 입각해 훈민정음을 왜 창제했냐? 그래서 백성들이 그 역시 이제 말과 뜻이 말하고 글이 다르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언어와 문자를 이제 일치하지 않아 백성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물론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의도가 있겠지만 니은의 한정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훈민정의 활용 방안을 다의 내용을 고려해서 기술해 볼까. 자, 이것도 조건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용빈 어천가인데 용빈 어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조선 왕조의 건국의 어떤 정당성을 밝히고 그 당시 이제 이성계 이전에 그 4대인가 5대 이제 왕들의 왕이라보다는 이제 나중에 추종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업적들을 기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용빈 어천가를 만들었던 거냐면 왕조의 위엄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왕조의 정당성을 뭐냐면 그 왕조의 어떤 창건의 정당성을 뭐 알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뭐냐면 노마의 권력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할게요. 기획의 권한을 두 가지 써보시오. 자, 여기 이제 콘솔이라는 건데 콘솔은 이제 좀 약간 생소하신 분도 있지만 교과서에는 집정관으로 돼 있죠. 집정관 권한을 쓰는 거야. 그래서 행정 및 군사의 대권을 정했다. 대권을 이제 임펠리움이라고 하죠. 대권을. 예, 임펠리움.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임펠라툼이나 해서 황제의 의미로 되잖아요. 그다음 원로원과 협의해 민회를 소집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것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만약 니은에 주목하여 기죽청처럼 보이지만, 그 니은은 이제 여기 보면 시가 들어가 있고 이제 원로원 그 약자예요. 그래서 원로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이거 호민관이죠. 호민관. 네, 호민관은 원로원의 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만 의사당 앞에 앉아서 그 원로원의 결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자신이 승인할 수 없는 것에서 비토권 행사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호민관이 할 수 있는 게 비토권, 거부권이죠. 거부권. 지금 윤 대통령이 자주 하는 거부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거부권, 비토권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민가는 평민회에서 이제 선출되죠. 나중에 부족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평민회에서 선출됐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연표와 관련된 문제예요. 연표. 그러니까 역사 수업에서 연표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 이게 무슨 연표인지는 좀 아셔야 되겠죠. 이 가는 무슨 연표는 단원 연표예요. 단원 연표. 그래서 단연연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이제 유용하냐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원 학습이 끝난 다음에 내용을 정리할 때 되게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이제 요 연표 유형에서 이제 요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있고
개괄적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는 거 있는데 요거 외에 또 앞에서 얘기한 그 당시 단원학습 끝난 다음에 내용 정리할 때도 유용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연표와 니은에 들어갈 유형의 연표의 명칭 쓰시오. 나연표는 이제 뭐와 관련된 연표냐면 종합연표예요. 종합연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이제 살펴보는 연표고 보통 이제 그 역사과 부도에 많이 들어가 있는 연표나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연표가 이런 종합 연표죠. 종합 연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니은의 연표는 좀 생소하지만 문제 연표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역사 사실 일어난 시점을 표시하고 있어서 보기도 편하고 각종 특정 사건의 주제 모양은 그 뭐냐면 그 문제 연표 관련된 내용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 의해서 행해 서행 자극이 무엇이냐. 그래서 연표를 작성할 때 단순한 역사 사진에 그치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 등 사이에 상대적 연관성이나 인과관계, 연속성에 연두를 둬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선행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예. 어떤 한 지역이나 어떤 지역에서 여러 시기에 걸쳐서 일어나거나 같은 시대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 사이에 유사성, 차이점, 계열성 등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저 연표,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이건 이제 역사 교수 학습 자료에 관련된 내용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연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지도와 관련된 내용들 꼭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제 한무제 정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무제 이제 정책 중에 전매제나 군수법이나 평균법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 관련된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상인과 연결해 쓰고 기획에 공통에 들어갈 간직을 써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소금이라는 철 같은 연철 전매제를 얘기하죠. 전매제.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매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상품의 안거래가 조정돼서 상인들의 폭리를 가져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염철, 그러니까 소금과 철은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국가에서 이제 독점 생산하고 판매를 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백성들은 국가에서 판매한 염철보다는 요 상인들이 좀 낮은 단가로 해서 암시장에서 파는 그런 이제 뭐냐 물건을 사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항무제가 중농 억상 정책을 통해서 상인들을 억압했다고 했지만 막상 상인들은 일시적인 타격만 받을 뿐이지 실제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볼 때는 상인들이 이익을 얻었거든요. 그중에 이제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 전매제야. 이 전매제를 통해서 그냥 상인들이 막단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들어갈 공통 간직을 쓰시오. 요거는 이 어디고 있어요? 경제 전반을 담당한 뭐다? 이거는 대사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사농.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대사농은 그 동계나 이런 데서는 간청의 명칭으로 돼 있지만 간청은 아니고요. 간직의 명칭이야. 이거 예전에 간직 관련된 물어봤잖아요. 대사농은 간직이다. 그러면 대사농이 모든 놈을 다 일리하냐? 그건 아니죠. 대사농 밑에는 여러 속관들이 있어요. 그 속관들이 이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대사농 밑에 있는 속관들이나 그 기관들이 이제 하는 거고 대사농은 이제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사무장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대사농이죠. 이 사람도 대사농이 이제 가지고 이제 일을 했죠. 자, 그다음에 니은 관련 경제 배경 및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니은은 이제 보시면 이제 어디냐면 자 간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구를 천을 주저하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천의 전매제 관련된 내용인데 천의 전매제가 이제 그 했던 경제적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철은 농기구의 재료이고 농기는 그 전국시대 이후에 보급된 걸 필수화됐다. 철제 농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수요가 큰 농기구 재료를 국가가 독점으로써 수익을 증대시켰다. 그래서 철은 농기구의 주요 재료이기 때문에 또 철제 농기구가 전국시대 이후에 보급이 됐잖아요. 널리 일반화되고요. 한나라 때도 널리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철제 농기구를 살 수밖에 없어요. 농민들 입장할 때는. 그래야지 농업 생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국가에 독점하면서 수익을 뭐냐면 증대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디귿 관련된 정책 공통된 목적을 기술해 볼까?
자, 여기 보면 군수관과 염철관은 뭐냐면, 그, 두었다. 이렇게 있는데, 군수관은 이제 뭘 관련된 것이 군수법과, 염철관은 연철의 전매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뭘 했냐? 물자와 이제 물자 소송 및 물가 통지를 통해서 대상인을 억제하고 국고의 증서를 깨게 하는 건데, 요거는 잠깐 답을 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여기 보면 대상인을 억제하고 북부의 중소를 깨하기 위해서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 좀 지워주세요. 음. 그래서 요게 핵심적인 거야. 대상인들을 억제하고 북부의 중소를 깨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예전에 상인들이 했던 역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유통이나 독점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이익을 얻었잖아요. 대상인들이나 이제 들이 이걸 누가 하겠다는 거야? 국가가 하겠다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상인들의 이익을 뺏어서 국가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전매제라든지 군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손을 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제외하고 요거는 군수법 내용이니까 이제 공통된 목적이죠. 요거는 공통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상인을 억제하고 국고의 중소를 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이제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렇게 삭제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다음은, 프랑스의 근대사 관련된 자유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데아 친월 왕조이 무너졌다. 나는 2월 혁명 직후부터 기조와 몰래,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일르가 이 사건의 뜻밖의 일이며 그저 단순히 우연일뿐이라고 말한 것을 여러 차례 들었다. 친월 혁명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뭐뭐 안에서 자, 여기 기억에 들어갈 거는 누이 필립이죠. 누이 필리프. 자, 그러니까 누이 필리프 안에서 18년 동안 프랑스의 여러 업무를 이끌어왔다. 그런데 이들은 누이 필리프를 왕조에서 보내는 폐국을 가져온 바로 그 실정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누이 필립에 의해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야. 되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이지만 보수주의보다 자유주의자죠. 자유주의자들이지만 이제 이들 이제 그 치료용의 성공에 뭐냐면 누이 필립에 위해서 일을 했다. 그렇지만 이들의 정책들이 후에 이제 산업자본가들이나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서 결국엔 이월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월혁명 과정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1830년부터 해서 이월혁명이 1848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산업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동자들 등장했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살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당시 니은을 규제했던 법의 내용을 쓰시오. 요거는 이제 그 유명한 샤프레법이죠. 샤프레법. 자, 샤프레법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결사와 파업을 금지하는 법인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회 이제 그 뭐냐면 중심 인물들이 부르주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이 샤프레법이 상당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3공화국 때 가서야 이제 이게 폐지가 돼요. 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미은 시기에 디귿 내용이 어떤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쓰고 니은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프랑스 파리 요거는 뭐지? 2월 혁명이죠. 2월 혁명 시기에 그 당시 디귿의 내용 노동자들이 공화국의 순교자로서 바리케이트를 받고 바리케이트를 맞고 국가 경비대의 병사로서 국가를 지켰으니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요? 요 시기 때 그 당시 이월혁명 때 누가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상황 내용이 그래서 이월혁명 같은 경우는 친월혁명과 달리 노동자들이 참여한 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바닥에는 그 당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계층들이 이제 많이 형성됐고 근데 또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또 수용을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국립작업장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국립작업장을 이제 만들어줬는데 여기 나중에 이제 세금 먹는다 해가지고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니은의 명칭 국립작업장 관련된 내용이고 국립작업장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9번은 이제 중국의 정보 강조와 관련된 자유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는 71번입니다. 71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7대 한이에요. 네. 7대 한은 사회보도 아시아사에도 나와 있는 사료죠. 그래서 누르와치가 거병할 때 이제 명나라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병한다는 걸 알리기 위한 그 건데 명분이에요. 하여튼 이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나는 여기에 나는 누구겠어요? 예. 청나라보다 후궁을 세운 사람이죠. 후궁을 세운 누르와치죠. 누르와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삼전도 구역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삼전도 구역은 이제 뭐냐면 누르와치의 아들이었던 그 홍타치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만주인의 민족적 자유를 높이기 위해서 기획의 조치를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누르와치가 만주인들의 어떤 자각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조치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몽골 문자를 개량해서 만주 문자를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몽골 문자는 누구에 또 영향을 받느냐? 여기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소고드 문자부터 거스르죠. 소고드 문자에 영향을 받은 게 위구르 문자고요. 위구르 영향을 받은 게 몽골 문자고 몽골 문자에 영향을 받는 게 만주 문자예요. 네, 이렇게 서로 연결돼요. 소고드 문자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고로 이 몽골 문자는 우리가 이제 그 파스파 문자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파스파 문자가 아니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위구르 문자를 이제 만든 게 몽골 문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외몽골 지역에서 사용했던 문자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주족이라는 명칭 자체도 누르하치가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야. 원래는 이제 만주족들은 예전에 중국인들 여진족이라고 지칭했던 민족들이잖아요. 여진, 말갈, 시대에 따라 이제 음노 뭐 이렇게 불렸던 명칭인데 이 만주라는 말은 만주족 누르하치가 처음에 이제 제창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주족을 부린 거야. 이건 중국 사람들이 붙인 명칭이 아니야, 만주족은. 그래서 문수보살이라는 곳에서 나왔다라는 설도 있고, 그 당시 만주족 중에 건주 자익에 있었던 뭐 예전에 유명했던 이 이만주의 명칭을 땄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만주란 말은 이제 누르하치가 자기 민족을 이제 지칭할 때 사용했던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 문자를 본따서 만들었다. 여기 만주 문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정보광조의 문자 창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북아시아 정보광조가 통일국가가 발전한 단계에서 유목사의 문화적 통합을 깨기 위해서 반드시 문자를 창안했는데 누르하치의 문자 창제도 여진족의 이제 이런 민족적 자각을 높이는 국수주의적인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누르하치 문자 전체도 종전의 정보광조의 어떤 관례를 따라서 민족적 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관련 사건의 명칭과 니은에 관련된 여기 아니죠. 잘못 봤네. 자, 기획과 디귿의 대한인 정책에 대해서 각각 서술해 보시오. 이게인데 얘는 누르와치고 여기는 홍타치죠. 그 아들이었다. 근데 한인 정책 한쪽은 이제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 얘기해요. 이때 한쪽은 한나 한자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있는데 누르와치 같은 경우에는 한인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심양 옮기면서 한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그래서 살아남는 한인들을 만주인에 예속시키는 정책을 했거든요. 반면에 혼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에 후금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가 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는데 이 후금이라는 국호는 금을 계승한다라는 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대금도 있고 뭐 금이라는 국호도 있고 이런 국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식 왕조를 지향하지 않았대요. 참고로 후금이라는 명칭은 후대에 쓰여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용했던 명칭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후자가 붙으면 중국 왕조의 명예에 후자가 붙으면 뒤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갖다 붙인 걸로 이제 통하는데 후금은 달라요. 후금은 후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만주족 왕조라고 생각하지 자신의 어떤 그 중국의 왕조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뭐냐면 한 글자 왕호를 한 글자 국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금이라는 두 글자를 쓰기도 하고 뭐 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자 두자 뭐 여러 가지 뭐 있고 자기들이 또 사용한 만주로서 그 불렸던 글자 무슨 건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국호가 꼭 이제 중국식처럼 이렇게 한자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홍타지 같은 경우는
대청이라고 이제 불렸잖아요. 네, 대자는 어차피 미칭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 청이라는 국호 역대 중국식 왕조가 꼭 국호를 한자를 쓰죠. 한 글자를 외자 국호를 쓰는데 똑같이 외자 국호를 썼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중국식 왕조를 이제 청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인한다. 한인들, 중국인들에게 상당히 뭐냐면 우대하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만주인과 한인들을 분리시키고 투항한 한인들에게 간직을 주면서 생활 방편을 제공하는 등 우대 정책을 했다. 또 한인 팔기도 만들었죠. 그래서 홍타지는 한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또 거꾸로인데 누르하치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홍타지는 또 우리나라에서 강경책을 펼쳤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정묘란이나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병자호란도 다 누르하치가 그 홍타치가 이끌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니은의 용어는 이제 뭐냐? 칠대한. 요거는 이제 서해부나 아시아사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꼭 보세요. 제 생각에는 요거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작년에 정묘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사도 요와 연결돼서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사도 전투, 부차 전투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요번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좀 응용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 보니까 전두환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두환. 예전에는 박정희까지 딱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감하잖아요, 현대사는. 근데 전두환이 이제 죽었잖아.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노태우까지는 이제 좀 나오긴 된다. 노태우까지 나오려고 하나? 노태우 나올 수 있겠네요. 왜냐면, 죽었잖아.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노태우를 따는 무리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좀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자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4.13 호응 조치죠. 4.13 호응 조치. 그래서 이제 4.13 호응 조치는 그 당시 이제 7년 단임제 헌법 간선제를 바탕한 7년 단임제 헌법을 계속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그 당시 이제 박총주 고문 시사 사건 있죠.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 그래갖고 이제 뒤에 6월 항쟁 관련된 내용이고요. 결국에 6월 항쟁이 일어나갖고 이제 직선제가 이루어지죠. 예. 그래갖고 이제 6.29 선언이라는 유명한 선언 내용이죠. 노태우가 했던 그 선언이죠. 자, 그래서 기획에 규정된 대통령 임기 관련된 내용을 쓰시오. 요건 7년 단임제야. 그래서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대통령 됐죠. 하나는 이제 뭐 유신헌법을 통해서 그 당시 통일 주체 국민회에서 이제 했고 헌법을 개정해갖고 7년 단임제를 해가지고 또 한 번 대통령 됐죠. 이것도 간선제요. 예. 그래갖고 이제 했다.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해갖고 했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왜 7년 단임제나 보통 독재자는 연임을 하려고 했잖아. 단임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전두환은 좀 대의 명분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두환은 뭐냐 총으로 집권했긴 했지만 자기가 다른 독재자와 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뭐 이승만이나 박정희처럼 나는 권력 욕심이 없어요 하면서 그래서 의외로 단임을 선택한 거야. 단임을. 그래서 단임을 이제 하고 그 후에 이제 다시 물러나서 자기의 이제 가까운 이제 친북들을 이제 대통령 앉힌 다음에 상황 정치를 하려고 한 것 같아. 그래서 7년 단임제를 이제 했던 건데, 어, 모르겠어요. 전두환 입장할 때는 이게, 처음에는 이런 의도했지만 나중에 악수였죠. 근데 차라리 그냥 독재를 했으면 단임이 아니라 연임을 하도록 이게 헌법을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래요. 우리 입장은 다행이야. 이 사람이 독재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도.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이제 개헌 내용인데, 자, 1980년 8월 전두환은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 당선되었고요.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헌법을 다시 뜯어 고쳐갖고 선거인단을 통해서 간접선거와 임기 7년의 단임제 헌법을 개정하여 다시 대통령 취임했다. 두 번 대통령 취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관련된 사건의 명칭과,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죠. 딱 하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했고 그다음에 니은에 관련된 용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직선제죠. 직선제.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것도 이제 뭐냐면 직선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직선제.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본인은 이제 간선제간이나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가조치에 관련된 디귿 관련된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가주치 같은 경우에 디귿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사일상 호우 정치죠. 사일상 호우 정치. 요번에 기초의 문제 나왔던 내용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호원 조치 기존의 헌법, 그 7년 잔인제 간선제 헌법을 시키겠다라고 그 전두환이 이제 뭐냐 공표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걸 사일상 호원 조치가 이제 알려지긴 했는데 사일상 폭거라고 또 하더라고요. 제가 밑에 여기 적어놨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교과서 용어를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가치 중립적이고 자주 쓰이는 용어를 써야지 뭔가 잘 쓰지도 않는 용어를 갖다 붙여놓으면 뭐랄까 출제자 분에 따라서 뭔가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용어를 쓰시는 게 제일 안전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여기는 설명형, 그다음에 이게 탐구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획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교과서 내용 구성은 교과서의 기본 구조와 지식에 뭘 한다? 이게 계열성을 따지는 거야. 계열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식의 전이성을 핵심 개념을 추출하고 학습 수준에서 고려해서 내용을 정리한다. 요거는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요건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냈어요. 가끔씩 이제 요즘 문제는 내용 보면 어 녹색 책이나 뭐 남색 책에 있는 내용도 있죠. 이걸 따가지고 여기 기입형을 문제 물어. 이게 뭐냐? 요번에는 뭐 구조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니은을 할 때 개별 역사 사실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쓰자. 사실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고 일반적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써라.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복잡한 역사적 형성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실과 경험 어떤 범주나 계열을 조직해 제시한다. 그래서 어떤 범주나 계열을 통해서 제시한다.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서 낸 거예요, 지금. 자, 학습자가 디귿의 구성 유형에서 학습이 쉽게 느껴지는 사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교과서 구성형인데, 자, 이 교과서 구성형에는 이제 뭐냐면, 이거 설명형이죠. 설명형. 그래서 설명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지 구조에 포섭될 수 있는 관련성이 있으며, 학습에 쉽게 쉬워진다. 그래서 설명의 특징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 그 니은의 구성형, 탐구형이죠. 탐구형 학습 목표를 쓸까? 자, 학습자가 탐구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습의 즐거움, 그러니까 알의 그 어떤 지식의 그러니까 알의 가정을 느끼는 거죠. 지적 희열. 그래서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는 주체의 학습 목표를 한다. 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밑에다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탐구형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의 다양한 사례를 탐구와 문제와 함께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가 역사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방식이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6개까지 이게 설명을 잠깐 해봤고요. 제가 이제 앞에 설명하다가 제가 약을 좀 먹어가지고 감기약 같은 걸 좀 먹어서 좀 정신이 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쉬고 나서 지금 6차는 좀 쉬고 나서 해서 앞에 A 형태까지는 좀 힘들다가 쉬고 나서 좀 자고 나니까 좀 가뿐해지더라고요. 약 먹고 곧바로 이제 그 하는 건 아닌데 감기약 먹고 나서 이게 졸음이 많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자고 나서 다시 이제 강의를 했더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험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주죠. 다음 주엔 7차, 8차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